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분명히 10만원, 12만원 가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솔직히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별로. 아무리 봐도,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코스피를 봐도 지금 3천도 간당간당한 수준이고, 미국 증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저께도 엄청난 폭락을 했었고, 어제만 해도 초중반까지 엄청나게 또 빠지다가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이 회복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폭락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것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죠. 숫자의 변동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바뀌고 모레면 또 바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 증권 계좌에 들어가서 보는 평가 금액은 사이버 머니일 뿐이고요. 우리가 팔지 않는 이상 단 1원도 손해본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그걸 들여다보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너무나도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아예 증권 계좌에 그냥 로그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눈여겨본 종목이 있다면 이럴 때 분할로 쓸어 담으시기 바랍니다. 폭락했다고 해서 한 번에 대량 매수하게 되면 추가로 폭락장이 왔을 때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죠.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오릅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꽤 우량한 종목 중에도 그 정도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폭락장이 한번 오면 반토막도 충분히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저처럼 풀 베팅을 하신 분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도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장기 투자를 마음 먹으셨다면 매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급등장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약이 바짝 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장기 투자를 확실히 하실 거라면 수량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하락폭이 클 때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이 주워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폭락장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폭락장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또 번호를 미리 맞출 수 없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장은 무조건 얻어맞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얻어맞을 폭락장이라면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한 10년 뒤쯤에 투자금이 훨씬 더 커진 다음에 폭락장이 오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맷집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폭락장을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맷집을 키워 놓으면 나중에 정말로 투자금이 커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락장은 주가가 가장 쌀 때이고 폭등장은 주가가 가장 비쌀 때입니다. 물론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심플하게 폭락장이 오면 갑자기 싸진 거니까 신나게 줍줍하시면 되고 폭등장이 오면 그 자체를 그냥 신나게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년을 버틸 수 있다면 아마 10년 뒤쯤에는 엄청난 수량이 쌓여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폭락장이 올 때마다 수량을 많이 사고 그 주가가 상승해도 조금씩 사니까 수량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버틸 수 있다면 그동안 원금 투자한 것과 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몇 억은 될 겁니다. 일단 유의미한 수량이 쌓이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루에 1%만 올라도 한 달 월급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투자금이 5억이 쌓였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만 올라도 5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5천이 쌓였다면 1%만 올라도 50만 원이 되겠죠. 사실 50만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기준을 10년으로 잡은 만큼 5천은 솔직히 많이 작죠. 현실적으로 2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1%만 올라도 20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보다는 높으니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2억을 모으는 게 과연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10년이면 원금만 1억 2천입니다. 10년 동안 2배만 올라도 2억 4천이 됩니다. 결코 그렇게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하루에 1%씩 매일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수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항상 수량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수량이 10배 많으면 동일한 수익률 대비 10배의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2배가 오르면 내가 늘릴 수 있는 수량이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늘릴 수 있는 수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수량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 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주가가 오르는 게 당장은 평가 금액이 늘어나서 좋지만 이게 무작정 좋다고만도 할 수 없습니다. 주가가 무조건 오르기를 바라야 되는 경우는 내가 충분한 수량을 모았을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충분한 수량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큰 상승장이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폭락장이 좋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폭락장도 썩 기분 좋진 않습니다. 수량을 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기회인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모은 수량이 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까이는 걸 보면 사실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왔을 때 당장의 평가 금액만 보면 사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업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든지 기업의 가치를 확실히 믿으신다면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수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폭락장에서 수량을 늘릴 수 없다면 제가 볼 때 종목 선택은 잘못하신 거고요. 경제적 자유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락장에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단순 용돈벌이가 아닌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데 사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폭락장에서 매수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폭락장에서 많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겁에 질려서 패닉세일을 할 때 그때 줍줍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큰 수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왠지 하락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제가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멘탈을 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각오 단단히 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